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도 종가가 그냥 뭐 보합에서 끝났어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조금 상승이 됐죠. 이더리움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약간 반등 중 코인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눔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이번에는 오늘은 또 세타퓨엘이 7% 이상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금리 인상을 또 이제 0.75%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60% 이상 좀 내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일정이 아직 계속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다가올 때, 발표 시즌이 다가올 때는 조금 시장에 대한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 자, 어제 보니까 8월 25일 날 장중에 또 비트코인이 2,9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밀렸어요. 자, 분봉으로 보니까 어제도 평소와 딱 똑같이 한 요정도만 가면은 그냥 맞고 밀리기 바쁜 그런 위치에 있고, 분봉상 240분봉상 봤을 때 추세로 보니까 저번에 이제 깨지고 나서 어제 깨지고 나서 장중에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지금 시가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약하게 흘러갈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해외 쪽에 그 비트코인 선물 쪽을 좀 놓고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이 약세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됐을 때는 오늘은 비트코인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도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오늘자로 좀 더 확실해졌어요, 조정이.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얘기했던 그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8월 26일이에요. 8월 26일 금요일인데 이제 월요일까지 시간이 뭐 한 이틀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19일 이후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단기 2평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기 2평이 회복이 되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어느 정도는 실려줬어요. 즉 이제 24일보다는 25일 어제 거래량에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몰린 상태고, 이더리움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더리움도 이제 25일하고 26일 좀 비교해 보면 24하고 25 비교해 보면은 가격은 올라갔는데 거래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잠깐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수급이 그래도 어디로 쏠리고 있다? 메이저 코인 쪽에, 즉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을 집중할 때다. 왜냐면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갔어요. 자, 룸네트워크도 보게 되면 어제 장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나왔고, 오늘은 또 세타퓨엘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자, 이오스도 이번엔 잘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앵커도 어제 장중에 64원 부근까지 도달됐다가 다시 밀렸고, 자, 리플 아직 못 갔죠. 그 다음에 아크도 급등 굉장히 잘 갔어요. 그래서 웬만한 코인들이 지금 이번에 19일날 밀리고 나서 대다수 올라가 버렸습니다. 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못 간 애들은 딱 보니까 그냥 대충 봐도 메이저인데, 메이저 중에서도 약간 상위권에 있는 메이저들이 지금 비실비실해요. 자, 스토리지도 갔다 왔고, 그죠?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도 어제하고 굉장히 이제 흡사는 한데, 유사하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은 이번에 시세 준 애들 있죠. 걔네 빼고 못 간 메이저로 지금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신 분들이 봐야 되겠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또 위치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발표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거래가 조금 많이 터졌으면 좋았는데, 역시나 거래가 계속 박스 안에서 머물러 있어주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기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대를 상승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시장 쪽에, 해외 거래소 쪽에 보게 되면은 하락이 대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락이 발생됐을 때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19일 이후에, 19일도 빠졌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15일, 16일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락하고 나서도 반등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추가로 이 당시에도 보면은 초반에
20일 한 21일 정도의 해외 거래소 쪽의 코인들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슷해요. 오늘도 이제 보게 되면 아침장에는 막 비트코인도 1% 넘게 올라오고 해외 거래소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 0%대로 플러스 1% 안쪽으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후로 갈수록 또는 저녁으로 갈수록 시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약해진다고 해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과연 이게 이제 조정의 깊이가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락은 나온다. 예,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도 마찬가지고 선물은 지금 2100, 21,000달러 정도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살짝 위로 올라왔거든요. 비트코인 선물은.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22,000에서 22,300 정도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이 2,100, 21,300원 정도에 좀 머물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약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죠? 단타 이제 신규로 들어가지 말고 단타 금지하고 신규도 그냥 금지하고 추매도 금지하고 결국에는 지켜보자 현금화 해가지고 요게 팩트였죠. 요게 팩트였는데 만약에 현금을 내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메이저 코인 반등 시점이 나타날 때 탈출을 하자 또는 약수익을 보고 나가자. 자,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물론 예외적인 코인들로 뭐 룸네트워크나 세타피어처럼 막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내게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코인처럼 이렇게 살짝 갔다가 눌려버리면 그래도 괜찮냐? 예, 그거를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제 얘네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룸네트워크 가야지 이렇게 갔으니까는 얘도 떠야지 따라가야지 세타피어도 갔으니까 막 이오스도 얘네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가지 않을까가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세기 때문에 모든 중점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만 포커스를 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시장을 체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시장이 약하더라. 요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뭐 한두 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탈출하고 현금 보유하자. 왜? 어차피 발표도 앞두고 있고 뭐 금리 발표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주의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계속 필요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우리 이제 계속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런 음봉이 한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후회해서 뭐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요 한 번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혹시라도 세타퓨엘이 되지 않을까, 내게 혹시라도 코스모스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게 환상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난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 어쨌든 해외 쪽에도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포지션이 거의 한 90% 이상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잠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오후나 저녁에 갈수록 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 폭을 얼마까지 계산할지는 몰라요. 이게 눌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애도 보면은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물론 비트코인 시장이 좀 빠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갈지 아니면은 조정받고 그냥 쭉 계속 밀릴지를 몰라요.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현금화 시켜놓고 이 방향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진 않으니까 굳이 급하게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절대로 서두른다 그래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영역이지 그거를 뭔가 다르게 대응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아마 오후가 되면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방향이 확실하게 더 잡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약보합으로 이렇게 눌리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제 분봉에서 봤듯이 뭐라 그랬죠? 여기가 좀 넘어가줘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요. 비트코인이. 근데 여기 지금 계속 못 넘어가요. 계속. 결국에는 여기 지금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스 항상 상단 근처만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또는 부딪히면 맞고 떨어지는 이런 포지션을 계속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증시 쪽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기는 한데, 나는 그거는 좀 일종의 페이크 자리다.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요. 다시 어차피 하락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증시 쪽이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과연 코인 시장하고 같이 갈 거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발표에 따라서 동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시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그 해소된 이후에 얘네를 이제 따로따로 봐야 되겠죠. 증시도 따로 보고 코인도 따로 봐야 되는데, 현재 코인 쪽의 흐름은 악재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플러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잭슨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쭉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이때 19일 6월 19일 날 빠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요 오르고 나서 조정기가 굉장히 약해요. 아니 10%짜리 한 방 떨어졌는데 뭐 조정이 약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한 정리를 했던 시점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시점에서 정리했는데 조금 더 가긴 했어요. 그래봐야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자, 근데 여기 한 방 나왔는데 한 방도 크긴 크죠. 커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짜리라도 더 빠져주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2800 붕괴 가능성이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상 봤을 때 2800에 대한 여기를 굉장히 경계해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무너졌을 때,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물론 하락을 했다가 옛날처럼 이렇게 밑꼬리 달고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밑꼬리 달고 올려줄지, 여기를 몸통으로 깨고 이렇게 내려갈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저 정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해외 거래소하고 비트코인 선물 쪽은 어떻게 될까를 일단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비트코인 선물하고 해외 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우리 지금 이거 업비트로 보고 있는 차트 구조하고 거의 90% 이상 유사합니다. 뭐하고? 거래도 마찬가지고, 저항이 위에서 지지선 깨진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다시 저항이 생겨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많이 줘봐야 한 3000에서 3100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등 줄 때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넘어가 줄 거냐, 혹은 해외 거래소가 먼저 넘어가 줄 거야, 이런 포지션이 좀 잡혀야 되는데, 계속 나 밑으로 좀 내려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확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지금 이제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사실 반등 나온 것도, 오늘 반등을 나오고 있는 것도 나는 찬스 아닌 찬스로 좀 봐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상승이 나올 때까지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주봉이 따로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여기에 밀린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8월 말일까지 해서 여기 2800을 지켜줘야 돼요. 월봉으로. 월봉상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달이 중요한 게 9월이 와요. 자, 9월이 오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월봉을 봐야 되겠죠. 팩트예요, 팩트. 그렇죠? 월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월봉이 올라탔거든요. 이게 단기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은 9월부터 밀리는 시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못해도 비트코인 일봉상 2800은 붕괴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8월 말까지는 요 자리를 지켜줘야지. 요만큼 눌려도 돼요. 눌렸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제2의 사태, 19일날 밀렸던 강세 하락이 다시 연이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포커스를 두고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죠. 지금 당장 수익 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익 났다 그래도 수익 나신 분은 또 사요. 또 사면 물립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제 요 며칠 사이잖아요. 며칠 안 되는데 요 일주일 안에 어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될 거냐, 예,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두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은 좀 약세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단타를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 이제 비트코인이 밀려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 앞전에 이제 저점이었던 한 2800 후반이나 2900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하락이 된다면 많이 빠져봐야 한 요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등 후에 하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시장도 잘 한번 매매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 때고 내 코인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고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자리에서 남들 다 5% 10% 먹는다 그래서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뭔가 터지면 그때 가서는 다 조용해져요. 먹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시점을 기다렸다가 다시 타점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번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좀 갖고 비트코인이 반등 후에 하락을 기대하자. 요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비트코인이 반등 줄 때는 반드시 못해도 비중은 70-80% 이상 줄여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다 라는 거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